안녕하세요. 국어로 하는 영어 피자입니다. 한국어로 영어를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의 채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독설이 됐든 천기 누설이 됐든 물론 근거 있는 정설에 기반해서 영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한국인이 영어를 왜 못할까? 한국인의 영어를 가로막는 주범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알못의 주범, 동사 프레임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단어로 떠듬떠듬, 토막토막이 아니라 문장으로 영어를 쭉 길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어를 문장으로 만드느냐입니다. 배워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장으로 영어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영어의 어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에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어, 목적어는 다 어로 끝나는데 왜 동사만 사로 끝나는 품사를 쓰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영어를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문장으로 말하려면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내 생각, 의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동사로 표현할 수 있나요? 동사만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보통은 서술하거나 설명한다고 얘기하죠.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어울리는 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는 결국은 말을 만드는 하나의 덩어리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는 안다. 하지만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어처럼 영어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말도 어순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말은 그 순서를 뒤집고 섞어도 음이 전달이 됩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 밥을. 밥을 먹는다 나는.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다 전달이 돼요. 의미가. 하지만 영어는요.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 밥이 나를 먹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언어라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술어예요. 주어와 목적어는 대부분 이름을 표현하는 명사로 다 가능해요. 내가, 엄마가, 친구가. 자, 목적어도 똑같습니다. 나를, 엄마를, 친구를. 그냥 명사만 알면 주어, 목적어는 다 표현이 돼요. 그런데 서술어는 동사만 가지고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나 막 먹었다. 나는 밥을 먹고 싶어. 나는 밥을 먹으면서 쉬고 있어. 쟤는 밥을 먹었음에 틀림없어. 쟤는 밥을 먹는 게 좋았을 것 같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먹었다, 먹을 것이다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영어의 순서라면 마치 군인이 관등성명을 대듯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사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픈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사실은. 조동사도 아셔야 되고 부정사도 아셔야 되고 분사도 아셔야 되고 완료 시제도 아셔야 되고 전치사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동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영어를 문장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 필요 없다든지 문법은 몰라도 된다든지 이런 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가신 분들의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외국에서 원어민과 오랫동안 생활해온 교포나 2세나 원어민들이 할 수 있는 소리죠. 죄송스럽지만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그 어법, 순서부터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동사 프레임을 깨고 서술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막 밥을 먹었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I have just eaten. I have just eaten. 이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동사 프레임 때문에 저스트 떠올렸어도 에이트로
표현할 거예요. 아마. 못 배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배웠어요. 현재 완료라는 그 시제를 배우긴 했어요. 그것이 이 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못 배운 거죠. 나는 밥을 먹어볼까 해. I try to eat. I try to eat. try to eat이 하나의 서술어인 거죠. 그런데 동사로만 생각하면요. try, eat, try를 표현해야 되나? eat을 표현해야 되나? 연결한 게 to eat이었죠. try와 to eat. 이게 바로 투부정사예요. 쟤는 밥을 다 먹었으면 틀림없어. He must have eaten. He must have eaten.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술어는 동사 하나로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clean up, meet up, pick up처럼 절대 clean, meet, pick 이렇게 하나로 쓰지 않아요. 이런 구동사로 표현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단순한 시제, 과거 또는 단순 미래만이 아니라 완료 시제라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형용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유사 형용사로 얘기하는 분사, 조동사와 가정법이 만나서 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골치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는 서술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시 위주로 배웠듯이 또는 독해에 적용했듯이 해서도 안 되죠. 결국은 영어의 어순에 기반해서 서술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문법이 아니라 문법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뜻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영어를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그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복적인 훈련 전에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구조와 체계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를 문장으로 잘 말하려면 어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문법의 온갖 개념이 다 집합되어 있는 그 서술어를 제대로 잘 이해할 때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서술어를 표현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가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